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청래 당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자께서 영원한 전북의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충남 금산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입니다. 그런데 9째까지 저보다 4살 많은 형까지는 전북 금산 출생이고 저만 지금 충남 금산 출생이고요. 어머니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저도 62년도에 태어났으면 전북 출생이 될 텐데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서 작년도에 대광법 통과시키는데 제가 조금 도와드렸다는 점을 인정해서 전북 명예도민으로 저를 해주셨으니까 뭐 전북의 아들이라 해도 되겠죠? 네.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적인 위상도 또 국가 신인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코스피 지수로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주가가 3,200으로 꽁충 뛰었어요. 지금 계속 아마 주가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을 계속 앞으로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식의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에는 0.8이었다고 그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1.0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80만 원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으로 평가받는 것이 되었죠. 근데 수치를 보니까 OECD 평균 PBR은 순자산 비율은 3.4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1.0이에요. 그래서 OECD 기준으로 순자산 비율이 올라가면 지금의 3,400 이런 주가가 뭐 코스피 5,000을 달성하는 데는 그리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코스피 지수는 5,000으로 가리라라고 전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의 자산 가치도 국가 브랜드도 국가 신인도도 그래서 국민 행복 지수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전라북도 전북 도민들의 행복 지수도 또 전북의 경제 발전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북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보통 삼중소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우리 전북 도민들의 그런 상실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전북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 전북 예산은 총 9조 4,585억 원으로 지금까지 정부 예산 편성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북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년 전주 하계올림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리백 산지 조성 등도 국정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위 의장님도 오시고 또 전북 출신 한병도 예결위원장도 오시고 또 이서영 간사도 왔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고 우리 또 전북의 또 경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전당대회 하면서 공약하고 약속했던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우리 전북 출신 박지원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고 어제 당무위를 거쳤기 때문에 임기를 어제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박지원 최고위원께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지의 의원 최고위원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어제 당무위에서 인준받은 박지원입니다. 당대표님께서 일부러 저 인준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전북에서 제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 첫 행사에 배석시켜 주신 것은 큰 배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계속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전북 도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사실 도민들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농생명 산업이나 재생에너지 사업 또 어떤 문화관광자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 못지않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방금 대표님도 말씀하신 삼중 소외론,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 그리고 영남과 호남 사이에서의 차별 그리고 호남 내에서의 소외 이런 삼중 소외 구도 속에서 느끼는 아픔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새만금 사업이 조금이라도 터덕거리거나 또는 지난번처럼 잼버리 문제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면 도민들이 그 아픔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당에서 그런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이야기 나올 현안인 올림픽이라든지 새만금 공항 문제를 비롯해서 저희가 균형 성장 측면에 있어서 오늘 건설적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그제 칼럼을 보니까 누가 균형 발전은 지정학적 정의다 이렇게 표현을 주셨던데 이재명 정부의 지정학적인 정의가 오늘 전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발전적인 논의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정희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에 대한 국정과제가 의결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국정과제의 의결하는 자리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들어가셨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지방시대위원장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제 중에는 그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5국의 초광역권과 더불어서 특별지자체, 광역 단위로 특별지자체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또는 공공서비스의 광역화를 위해서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 주도로 해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주민의 삶과 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전북도는 특별자치도로 규정되어 있고 5국 3특이라고 하는 그 3특의 하나인데요. 저희 그 민주당에서도 이 3특 가운데 특히 전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삶의 질 또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더 제대로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당대표님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예산정책 협의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현장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도 하고 원하시는 것도 많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전북에서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가 일정 부분의 현안 문제로 떠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가 어떤 방식이든지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저희 민주당은 전폭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건은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그닥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갈등들이 좀 줄어져서 정말로 중앙정부와 손잡고 또 민주당과 손잡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커나가는데 힘껏 같이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좋은 기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앞에 앉으신 우리 전북도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시고 잠을 설치시고 하는 만큼 주민들은 어찌 보면 많이 편해지시고 행복해지신다. 그런 사명감 가지시고 함께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병도 애결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전북특별자치도 출신 한병도 의원입니다.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 서울에서 회의하면서 자주 뵙는데 이렇게 정청래 당대표님 모시고 마주하니까 또 분위기도 새롭고 감회도 새롭습니다. 우리 문승호 도의 의장님 또 우리 정영교 원내대표님 너무 반갑고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항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새만금은 죄가 없다고 외쳤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새만금은 지금도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현명하고 끈질기게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원택 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께서 애 많이 쓰신 끝에 이번 예산안에 새만금 예산이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처럼 또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될 난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특히 아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잘 감추지 못하시는 정청래 당 대표님께서 모처럼 전북에 오셨으니까 우리 도 예산뿐만이 아니고 이런 현안도 같이 나누고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해 주시는 우리 박지원 최고님, 박승원 위원장님, 한민수 문대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북 국회의원님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박기승, 윤준병, 안우현, 이성윤, 신영리 의원님들과 함께 수시로 예산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좀 보니까 이번 예산안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아주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정부 안에 반영되지 않은 좀 아쉬운 신규 사업들도 눈에 띕니다. 우리 한정혜 정책위부장님, 이소영 간사님과 함께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원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야말로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해왔는데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지방정부가 자기 역할을 더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북도는 작년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만큼 그 권한이 크게 지어졌으니까 도민들한테도 그 권한이 더 크게 지어질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많이 수행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더 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정부가 그 역량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과 협력하면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 향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전북도의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고 기초지방정부 함께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이런 예산과 또 재정, 정책이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는 또 도민들이 함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영평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가예산 및 도정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국가예산 건의 및 보정의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26년 국가예산 건의 아까 당대표님께서 주셨듯이 우리도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 정부안 대비 4.3% 증가한 9조 4,500억 규모가 반영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미래산업과 농생명 등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과소 미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증액이 필요한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 주요 건의사업 10건입니다. 민주당 지역도당과 전북자치도가 함께 논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김해의 가야 역사문화센터, 영암의 마한 역사문화센터 등 역사문화권별 시설이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후백제의 상징인 전주에 역사문화센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난 24년 9월에 전주시로 건립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6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비 등 국비 반영을 건의드리는 상황입니다. 12쪽입니다. AI 융합 K영화 영상산업 거점 조성입니다.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유출, 제작비 상승에 따른 신인 창작자들의 실험기회 축소, 독립영화 침체 등의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영화 영상 산업의 지역 창작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비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호남권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그간 진주, 원주, 파주, 남양주 등의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남권 설치를 위해서 26년 정부안에 타당성 조사비 2억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사업비의 국비 보조율이 30%로 국한되어 있어 타 지역과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새 정부는 수도권과 멀수록 예산을 더 지급하겠다는 재정 원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보조율이 더 낮은 상태로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 재정 원칙, 형평성, 그리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18쪽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내 공장 공공 폐수 처리장 신설입니다.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급증 예상에 따라서 기존 공공 폐수 처리 시설로는 처리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새만금 산단 내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신설해서 해양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새만금 MP의 공공 폐수 처리장 신설 반영과 타당성 조사비로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이며 부지는 국가 소유인 만큼 새만금 개발의 환경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서 정부 추진의 국가사업으로 새만금 정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타당성 조사비 국비 5억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22쪽입니다.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익산역은 호남의 핵심 철도 유충지입니다. 앞으로 장항선이 29년도 그리고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31년 건설 및 그 이외에 전북권 광역 철도망 구축 계획이 본격화되면 익산역 이용객 수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KTX 익산역 확장 등을 위해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국비 10억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24쪽입니다. 청년 올인원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매년 약 8천여 명의 청년이 수도권과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등 지역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이 일자리, 주거, 문화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청년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청년 올인원 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로 국비 5억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초연구 인프라 연구시설 구축인데요. 지금 현재 정읍에는
양성자 그리고 동위연수 생산이 가능한 30메가전자볼트 시설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이온 발생 시설인 70메가전자볼트 사이클로트론이 없어서 반도체, 우주항공 등 신소재 부품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위한 시험 분석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과 함께 연구시설의 집적화를 도모해서 첨단 기초연구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중이온 발생시설 설치를 위해 기본 및 상세 설계비로 국비 30억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30쪽입니다.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인데요. 엑소좀은 세포에서 유래한 나노 단위 크기의 소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포 간 신호 전달 역할을 해서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물 세포에서 이 엑소좀을 파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비용도 비싸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에서 유래하는 엑소좀을 바탕으로 초격차 원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차세대 혁신 바이오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 개발 및 장비 구입 등 국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인데요. 전북 혁신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요구는 높은 반면에 복지문화 거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4년 국토부 조사 결과도 전북 혁신도시 여가 분야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로 국비 지원을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9쪽인데요. 39쪽은 저희들이 추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꼭 필요한 10개의 국가 예산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63쪽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주요 현안과 재개정 법안 3가지입니다. 그럼 다음 64쪽 먼저 아까 말씀하신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입니다. 지난 2월 국내 후보도시로 최종 선정된 이후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가 전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도민들의 염원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차원의 민간합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66쪽 새만금 글로벌 첨단 전략 산업기지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으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전북도민들을 위해서 새만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새만금 전역을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글로벌 메가특구로 지정해서 규제 제로화와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메가특구와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설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새만금 아리백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새만금 산단이 이미 조성 중에 있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아리백 단지로 조성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이 아리백 산단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민주권 정부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선고 대응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북도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 균형 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북도의 수건사업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새만금 국제공항이 정상 추진되어 지역 및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과 행정 절차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74쪽 자산 운영 중심의 전북 금융특화 도시 조성입니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기관 16개사를 유치하는 등 자산 운영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한국투자공사, 중소기업, 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이 전북에 집적된다면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특화 금융 모델로서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도민의 오랜 수건사업 중 하나인 금융특화도시 조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77쪽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에 1차 선정돼 올해 연말 최종 부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원 후보지는 기재부 수요 국유지로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다른 어느 후보지보다 가장 경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자유로운 발전을 도모하기에 남원시에 제2중앙경찰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는 주요 현안 법안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인데요. 관련 법안이 현재 보건복지 제2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81쪽 전북특별법 개정 관련입니다. 산업 및 민생 그리고 특별법 보강 등 도민생활과 직결된 개정안이 지난 8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재상정됐습니다. 하지만 타지역 법안과 묶여서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처 이견이 없는 수용 조문 12건만이라도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등 소관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84쪽 전주 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률 개정안입니다. 관련 법안을 이성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